미국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업계에서 걱정했던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되었다는 분위기예요. 양극재를 광물로 분류시킨 점, 그리고 니켈을 공급받는 인도네시아와 리튬을 공급받는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에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의 호재가 됐습니다. 4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이 세부 내용들을 보면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광물로 해석을 했어요. 부품에서 3,750달러, 광물에서 3,750달러를 이제 받게 되고 지역이라던가 비율이 서로 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세부 지침 사항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한숨을 쉬게 된 거죠. FTA 체결국을 보면은 2차 전지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광물 파트도 보면은 40% 이상 비율을 맞춰야 돼요.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같이 미국 FTA 협정국을 다 뒤져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물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미국 FTA 체결국에서 광물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련해서 가공할 수 있는 나라는 멕시코라던가 한국 정도밖에 없죠. 리튬은 호주랑 칠레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니켈은 인도네시아고 코발트는 콩고, 흑연은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제조 공정을 보면은 광물은 여러 국가에 있지만 제조 공정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중을 한국, 멕시코, 칠레, 호주 이런 FTA 체결국에서 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FTA 국가가 아닌 곳에서 광물을 가져오고 FTA 국가인 한국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미국에 수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많이 가져올 거고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그럼 부가가치 50% 이상이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단계를 거치면은 충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부품 및 광물 비중이 10%씩 계속 올라가요. 광물은 2027년부터 80%를 맞춰야 되고 부품은 2029년부터 100%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미국으로 모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본은 미국과 FTA 국가가 아니지만 핵심 광물 원산지 인정국에 들어갔어요. 유럽연합도 비슷한 조건을 받을 겁니다. FTA를 맺은 우리나라만 수혜를 보는 조건이 사라졌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도 있죠. 그런데 미국은 왜 한국에게 이렇게 세부 지침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강하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산업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같이 전기차 필수 요소를 생산하는 곳이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두 나라를 챙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기차는 친환경 정책의 가장 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확대가 될 겁니다. 10년 뒤인 2032년에 자동차는 1년에 1억 1천만 대가 팔릴 거예요. 현재가 8천만 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차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봤을 때 연간 6,30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려야 됩니다. 현재 중국 기업을 빼고 나면은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현대기아가 상위권에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를 안 챙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의 1,000만 대보다 6배 넘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6배가 넘는 배터리, 리튬, 흑연, 니켈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비용의 절반은 양극재고 음극재가 12%, 분리막이 7%인 시장인데요. 이번에 양극재, 음극재를 광물로 분류한 것이 큰 소득인 이유예요. 양극재, 음극재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로 흑연을 많이 쓰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곳입니다. 중국 흑연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인조 흑연, 실리콘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물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기존보다 더 좋은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후에 중국산 광물 비중을 점점 줄여야 해요. 광물은 5년 안에, 부품은 7년 안에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물은 특정 국가의 매장량이 많고 재련, 가공은 중국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제 부가가치 50% 이상을 맞추려면은 한국 아니면 미국에서 해야 되겠죠. 리튬은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공급을 받으면 되고 흑연은 새로운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니켈은 인도네시아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차후에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예요. 인도네시아 인구 수가 세계 4위입니다. 내수 시장도 되게 튼튼하죠. 그리고 바로 아래가 호주예요. 리튬이 많이 있죠. 호주의 리튬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가공을 하고 한국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면은 미국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인도고요. 위로 가면은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시장을 넓게 쓸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도 앞으로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레 인도네시아라는 주식이 있는데 니켈 광산 주식입니다. 2년 전 대비 주가가 50% 올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